안녕하세요. 국산낚시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바다루어 낚시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보통 몇 가지 안을 두고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 생각과 시작하는 분들이 꼭 갖췄으면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급형 국민 로드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NS면 다코스트 인슈어나 허리케인 X 인슈어, JS 컴퍼니면 닉스팝 인슈어나 닉스 인슈어죠. 저는 현재 시중에 있는 다코스2 인슈어의 이전 버전을 사용했고요. 닉스 인슈어도 요즘 건 버전 2인데 그 이전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걸로도 고기 잡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서 서해면 8.6피트에 2500번이나 3000번 하이 기어릴, 동해면 9피트 중반 이상의 로드에 3000번이나 4000번 하이 기어릴. 이게 아마 동서해 도보권 낚시의 기본값일 거예요. 전 지금은 서해에서 8피트 로드는 잘 사용 안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동서해를 같이 하는 분들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8피트가 조금 짧게 느껴지고 9피트가 편해서예요. 근데 서해 도보권의 광어, 우럭, 요즘 시즌인 삼치나 쭈꾸미, 갑오징어를 8피트로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862대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는 조금 세분화돼요. 아까 말씀드린 9피트 중반 이상의 로드로는 도보권의 회유성 어종이나 플랫피쉬 같은 물고기 낚시에 적합하고요. 요즘 시즌인 무늬오징어 낚시를 위한 애깅대가 있고 소형 어종을 다루는 라이트 게임 태클은 보통 따로 쓰죠. 물론 서해도 세분화하면 얼마든지 세분화가 되는데 862 인슈어대로 대부분 대응이 되기 때문에 서해는 862 인슈어 로드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증이 되는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낚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낚싯대 파손의 순간이 있거든요. 고기를 걸어서 파손되는 경우는 잘 없고 캐스팅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혹은 너무 무거운 채비를 후려치다가 혹은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는 것 중 하나일 텐데요. 이때 보증, 그러니까 1회 무상 AS가 되는 거죠. 이게 유용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NS의 다코스트 인슈어나 허리케인 X 인슈어, JS 컴퍼니의 닉스팝 인슈어나 닉스 인슈어는 전부 1회 보증이 되는 제품이고요. 8피트나 9피트까지 라인업이 있고요. 로드 무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그런 글을 봤을 거예요.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 정도 그레이드는 가주는 게 좋다. 혹은 알리에서 저렴한 이런 제품을 사도 괜찮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 양쪽 의견이 다 공감이 되는데요. 이거는 자, 우리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요즘 친구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농구를 많이 했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교복 입고 슬리퍼 신고도 농구 잘해요. 근데 농구 경험이 없는 친구는 어떨까요? 농구복을 입히고 에어조단을 신겨놔도 어렵겠죠. 이거는 시작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 조력, 낚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물론 취미생활에 장비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낚시 장비도 비쌀수록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장비로 시작하면 좋은데, 자 보세요. 사실 낚싯대나 릴이 10만 원대면 저가에 속하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입장에서 로드랑 릴 합해서 20 가까이에? 그러면 덜컥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좋은 장비로 시작하면 좋은데 사실 그 좋음의 차이를 처음부터 확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더 들어가면 내가 어디서 낚시를 할 건지, 어떤 채비를 던질 건지, 연질대를 쓸 건지, 경질대를 쓸 건지, 어떤 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앞서 말씀드린 보급형 로드로 시작해도 고기 잡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내 브랜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 10만 원대는 그 어떤 약간의 취향 차이지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릴은 제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그런 질문은 안 하시는데 신규 구독자분들이 간혹 일산릴에 대한 질문을 주세요. 제가 국내 브랜드 제품으로 낚시해서 국산 낚시거든요. 일단 일산릴을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매년 박람회장에 가서 신제품 구경도 하고 현장에서 뭐 만져보기도 합니다만 필드에서 실사용을 안 해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국산릴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마 실사용하는 유튜버는 제가 유일무이할 거예요. 뭐 가성비 제품부터 제가 사용하고 추천 가능한 릴까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연락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2500번, 3000번, 4000번 하이기어 릴은 아마 S사든 D사든 가격대별로 제품군이 있으니까 어떤 걸 사용해도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도보권 낚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 로드와 릴을 계속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큰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것보다 물에 들어가는 거 있죠. 뭐 라인이라든가 매듭법, 쇼크나 채비 매듭 혹은 루어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말씀드린 장비로 고기를 좀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음 스텝이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때부턴 알아서 본인의 길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유가 돼서 처음부터 하이엔드로 시작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중복 투자에 대한 건 낚시에 빠지면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너무 피해 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저의 솔직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낚싯대든 릴이든 이것저것 많이 써보는 게 좋긴 해요. 자, 이렇게 입문 장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봤고 이제부턴 시작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갖췄으면 하는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필드 가면 느끼는 건데 특히 젊은 분들이 선글라스를 안 끼고 낚시하는 걸 종종 보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특히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노안. 노안 그러면 되게 남 얘기 같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오는 게 노안이에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얼마 전에 시력이 좋아지는 약이 나왔다. 그런 뉴스를 접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상용화가 된 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배제해 두고 주변에 어르신이 휴대폰이나 책을 보려고 쓰고 있던 안경을 이마 위로 탁 제끼는 동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마 우리가 흔하게 보는 노안의 대표적인 사례일 거예요. 어쨌든 노안은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어. 그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노안을 빨리 오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유해 광선이에요. 선글라스에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UV400. 이게 빛의 파장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해 광선, 자외선에 대한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에 UV400 표기가 있으면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낚시할 때 뭐 10분, 15분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름 한 점 없이 직사광선 장난 아닌데 몇 시간씩 하고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대낮에 바다에 반사되는 햇빛도 장난 아니거든요. 유해광선에 눈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편광 선글라스가 되게 많은데 주로 착용하는 게 한 4, 5개 되거든요. 그게 용도가 다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름 한 점 없이 일조량 좋은 날 착용하는 거, 흐린 날 쓰는 거, 새벽에 쓰는 거, 여름이나 겨울철에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직사광선이 강한 날엔 미러 편광 선글라스를 쓰는데요. 미러 렌즈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건데 햇빛을 반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눈부심이 훨씬 덜합니다. 대신 흐린 날에 착용하면 좀 어둡게 보여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일 때 쓰는 검정색 편광 선글라스가 있고 여름, 겨울철에 착용하는 고글이 있는데 제 고글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패션에 민감한 젊은 분들이 보기에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갯바위를 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몸에서 막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선글라스 렌즈 안쪽에 습기가 차요. 그럴 때 여기 보이는 홀이 있죠. 이 부분으로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습기가 덜 차고 차도 금방 빠져요. 뭐 어쨌든 전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로 세분화해서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신체 기관 중 가장 약한 곳이 눈인 것 같아요. 뼈는 부러지면 붓잖아요. 눈은 답이 없어요. 끝이에요, 끝. 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동해에서 메탈 게임을 하는데 어디 미끌린 거예요. 그래서 빼내려고 이렇게 탁탁 튕기는 동작을 했는데 그때 메탈이 빠지면서 그대로 눈으로 날라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선글라스를 안 끼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물론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물속이 더 잘 보여요. 그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로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눈, 최소한 지킬 건 지키자는 거죠. 낚시 오래 할 거잖아요.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사실 낚시를 시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글라스는 꼭 좀 제발 장만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엔 선글라스를 하나만 장만하면 되는데요. 이런 걸 사면 돼요. 미러가 아닌 일반 검정색 편광 선글라스. 미러 렌즈는 관리가 필요한데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바닷물이 렌즈에 묻거든요. 그 낚시 마치고 그 상태로 그냥 안경 닦기로 닦으면 미러 코팅이 나갑니다. 코팅이 벗겨져요. 그 소금기가 연마제 역할을 해서 그런 거니까 낚시 마치고 수돗물로 충분히 헹궈주고 나중에 안경 닦기로 닦으면 되는데, 그것보단 일단 시작은 미러가 아닌 검정색 편광 선글라스, 그리고 UV 400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고글 같은 게 있고 일반적인 선글라스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커브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에 밀착이 되는 건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글보단 일반적인 아웃도어용 편광 선글라스로, 그리고 가벼운 거, 이런 제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낚싯대가 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편광 선글라스도 좀 여러 개 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자세히 들어가면 그 렌즈마다 주는 어떤 그 시야감이 달라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어쨌든 일단 시작은 한 개로 하면 됩니다. 자외선뿐만 아니라 낚시는 그 예상치 못한 위험한 순간이 늘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라도 꼭 착용을 하셔라,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좀 지루했을 텐데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엔 낚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